자녀들은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독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깊이 스며들어 평생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저는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단 하나의 잘못된 단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단어가 쉽게 내뱉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67세,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영숙이 보낸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제가 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색하고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 말합니다. 그 말이 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상처 주지 않은 대화, 그리고 진실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소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많은 영상들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많은 영상들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김영숙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제 딸 수진이 대학에 갔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보통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읽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김영숙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도 매우 좋고 실제로 제 딸을 정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수지는 남자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내야 해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녀의 성적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은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입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김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을 당할 거야.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놀기만 했죠. 이렇게 살고 싶다면 집을 나가라고 하세요. 김영숙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 그녀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제 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수지는 거의 집에만 있고 저는 대화를 중단했어요.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 수지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제 유일한 딸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그때 저는 당신을 상처 주었다는 걸 몰랐어요. 김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제 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계는 빠르게 끝나요.
정리하세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제 딸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영숙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말에서 무서운 점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그 말은 아이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요. 그 말은 당신의 삶에서 계속 붙잡고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김영숙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두려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으로 말해진 단어들이에요. 만약 그 말이 당신의 자녀에게 독이 된다면 맞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그 말이 제 아이에게 해가 될까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보고하지 않고 하는 말 중에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평생 괴롭힐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5마디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은 맞아요. 우리 가족은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 집은 평화로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이런 말을 무심코 한 적이 있나요?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세요? 민수, 이순이의 아들, 65세. 그건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현재 45세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인 이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됐고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모두 너의 가족 때문이야. 그게 이유야. 민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 아들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식사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내 아들은 내가 키운 아이야.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어. 민수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나는 그 생각을 계속해. 나는 가족의 짐이야. 내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나는 불행해졌어. 그래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내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 관계를 혼자 해결했어.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일이야. 맞아. 다른 모든 아이들은 그걸 잘하는데 너만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이웃 영수는 서울국립대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알다시피 너보다 어린 아이들조차 승진했어. 다른 사람의 집은 휴식을 취하기 좋지만 너도 휴식이 필요해. 이런 비교는 정말 위험해. 그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해. 그건 말이야. 박정자의 딸 미영은 지금 70세야.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릴 때부터 미영은 항상 다르게 느꼈어. 나는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했어. 미영아, 왜 수진처럼 공부를 못하니? 내 이웃 철수는 의대에 다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그게 언제 일어날까? 반에서 1등한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미영은 지금 42세야. 여전히 그렇게 말해.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지 못해. 나도 같은 기분이야.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껴. 나는 괴로워. 일할 때조차 동료들과 나를 비교해.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번째 일이야. 맞아. 너는 정말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서 예쁘지 않아. 그런 얼굴로 어떻게 살겠니? 조금만 살을 빼봐.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 내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도 많아.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조심해야 해. 응, 맞아. 최영선의 딸. 68세인 그녀는 여전히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이 내 몸무게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해. 나는 평생 제대로 먹지 못했어. 맞아. 절대 해서는 안 될 여덟 번째 일이야. 맞아. 너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아이야.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이게 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런 모욕적인 말들이 아이들에게 향해. 내 마음에 생긴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남겼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내가 진짜 무능력하다고 믿게 만들어.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번째 일이야. 맞아. 나는 내 집을 망치고 있어. 너는 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그것은 정말로 실수야. 나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저런 아이를 두기 위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너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니? 이러한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충격이다. 이것은 단어들이다. 여러분, 이 단어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아나요? 이것은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도 너가 너의 아이를 잊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렵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메시지다. 나는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건 나를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정말로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 너의 아이의 마음을 치유해라. 그 말들이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 그렇다.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는 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신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렇다. 우선 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표현의 한 방법이다. 엄마는 요즘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우리 가족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은 당신의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다. 이 말들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내가 그것을 전해야 할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이것은 72세의 황선이의 경험이다. 나에게 알려줘. 황선이도 스트레스를 겪어본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으면 당신의 손자는 할머니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해냈어.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할머니. 내가 원인인가요? 그때 황선이는 그의 말이 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아프냐, 아니냐. 그때 이후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된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의 내 할머니, 나는 조금 피곤하지만 내 손자에게 고마워. 나는 강해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단지 내 손자의 얼굴을 보면 된다. 잘 보면 모든 것이 괜찮다. 결과적으로 내 손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손자가 할머니를 더 많이 돌보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더 많아졌다. 그것이 증가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그것이 존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걸 잘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노력하는 방식이 자랑스럽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은정, 정미숙의 딸, 63세입니다. 그건 이야기입니다. 은정은 어릴 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전 해냈어요. 다른 부모들이었다면 이웃 아이가 당신은 공부를 잘한다고 말했을 텐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무서워요. 하지만 정미숙은 다릅니다. 은정아, 너는 정말 예쁘게 그리네. 당신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결국 은정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예술 분야에서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정미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은정이 스스로를 다잡았다면 아마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저는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외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가장 멋진 외모입니다. 김복선 씨, 69세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줘서 고마워. 제 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걱정합니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녀는 그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걱정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직 내가 잘하는 걸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게 다예요. 라고 말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합시다.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아이가 있을까? 당신은 그것을 세웠나요?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두려워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할 때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말해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며 분명히 표현 방식입니다. 박영희 할머니, 75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평생 동안 저는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각 상황에 대한 실제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을 상담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뭔가를 말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 실수를 했어요. 왜 항상 이래요? 제가 몇 번 더 말해야 당신이 이해할까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더 단단히 잠그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수는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괜찮아요. 71세 보조자의 경험입니다. 제 손자 준노가 집에서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그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고를 쳤던 경우입니다. 저는 그가 부주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괜찮아요, 준노.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도 아직 젊습니다. 저도 이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후 준노는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화분을 깼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보조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준노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화가 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반박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나요? 당신은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로 싸우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이영자 68세의 아들 성민입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민은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특히 심각합니다.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결혼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영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네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깊게 숨을 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 감정을 이해해줘. 엄마가 너무 참을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그 후 성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엄마, 너무 화가 나요. 미안해요. 사실 저도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영자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어요. 끝났어요. 이것은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힘내세요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해요. 힘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정도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찾았어요. 약해 보이지 말고 강해지세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이런 말에서 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엄마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해요.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엄마에게 기대세요. 미선, 최윤정의 딸, 66세. 이야기가 있어요. 미선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에만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제가 그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윤정 씨가 말했어요. 접근할 시간이에요. 저는 딸의 방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미선아, 힘들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는 그냥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미선은 모든 이야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맞아요. 최윤정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해냈어요. 딸의 감정을 듣되 조언이나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미선 씨는 그 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제 말을 들어주니 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훨씬 가벼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강해졌어요. 네 번째, 이것은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요. 저는 이렇게 조언해요. 엄마의 말을 들어봐. 엄마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어쩌죠?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아이의 독립성을 촉진해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대신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장단점을 정리해 보아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에요. 진수, 김순희 씨의 아들, 73세. 이야기가 있어요. 진수 씨는 40세에 퇴직했어요. 제가 창업을 결심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김순희 씨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너무 늙었어.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안정된 일을 포기하고 왜 운에 맡기려고 해? 당신은 그걸 할 생각이 있나요? 하지만 제 아들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수야, 너의 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줘. 그걸 듣고 싶어. 너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줘. 해보고 싶니?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래서 진수는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성공적으로 창업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김순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그게 무엇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존중이 문제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별개의 인격체로. 그것이 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동안 너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이제 너가 내 곁에 올 거니? 변화가 있을까?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정말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이게 증거입니다. 74세의 허정선 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허정선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로 인해 남은 인생 동안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모두 효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운 것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모든 신생아들은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장남은 10년 동안 저와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명절에만 그 일을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해외로 이민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허정선 씨는 70세가 넘었어야 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멀어진 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허정선 씨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장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세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어릴 때부터 상처받는 말만 들어왔어. 너는 잘 해냈어. 이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아들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정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편지를 계속 쓰겠습니다. 보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 진정한 마음과 젊은 사랑. 저는 제 모든 마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아들로부터 반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받았어. 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날 회의에서 허정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석호야, 정말 미안해. 힘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진정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좀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원망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선의 둘째 딸이자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아이들이 자주 엄마를 만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허정선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세가 된 이후로 정말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해냈다고 느낍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인가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진정한 사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과의 의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과여야 하며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69세의 박명자 할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수영아,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어. 나는 많은 가혹한 말을 했어. 지금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아요. 좋아요. 변명을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사과하고 예전 행동을 반복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박명자가 사과한 후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딸이 실수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이 오히려 딸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0세의 김영선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선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들을 탐색했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들은 저와 자주 연락하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는 지속성입니다. 그것은 노력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72세의 안선희 할머니는 매일 딸의 소식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몇 마디 따뜻한 말 하나하나.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챙기세요. 사랑해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엄마와 딸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시겠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나 80세가 되어도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일관성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및 삶의 나머지 부분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자녀를 다치게 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대신 몇 마디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제발.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 다른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는 말, 경멸하는 말, 그리고 누군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을 피하세요.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 번 하면 자녀는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하세요. 저에게 엄마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제발 상처를 입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끊임없는 노력은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76세의 윤복선 할머니는 작년부터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절대 자녀를 다치게 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째, 매일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셋째,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넷째,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사과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인내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전합시다.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집에 사랑을 더하세요. 항상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삶이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